자, 그럼 81번 갈게요. 확률, 뭐 했지? 했습니다. 확률 표집 방법이 아닌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쵸? 일단 할당 아니죠. 할당 아니고, 나머지 단순 무작위, 체계, 칭화, 진납, 외우셨죠? 정답 3번.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칠판 보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 칠판 보고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4가지. 시작, 단순 무작위, 진납, 층화. 잠깐, 죄송해요. 순서대로. 외울 때는 순서대로 외워야 돼. 다시 미안해요. 시작, 단순 무작위, 체계, 층화, 진납. 혹은 군집. 외울 때 이것도 통일하는 게 좋아, 사실. 외울 때. 자, 그 다음에 비확률. 시작, 편의, 판단, 유의. 판단이랑 유의랑 똑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할당, 눈덩이 또는 누적. 아시겠지? 그거 다 외워야 돼. 자, 82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조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키워드 찾아드릴게요. 현장. 면접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질문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 자, 뭐예요, 여러분? 관찰이죠, 관찰. 관찰법입니다. 자, 관찰법. 관찰법의 시험에 주로 나오는 포인트가 실제성이 가장 높다. 이거는 이제 현장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성, 현장성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자, 관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자, 언어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이란 말은 글과 말을 의미해요. 글과 말. 글로 하는 게 질문지법, 말로 하는 게 면접법이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불가능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관찰법이에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 불가능할 때도 가능하다. 자, 그 얘기가,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면접을 거부하거나 비협적일 때, 언어적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거부하는 거죠. 언어적 상호작용을.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 이것도 언어적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83번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에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자,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즉,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요인이 아닌 것은을 찾는 건데,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근데 우리 1번, 2번, 3번이 뭔지 알아둬야 돼. 1번, 2번, 3번이 뭔지 알아둬야 돼. 뒤에 84번까지도 연결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적 회귀라는 게 뭐예요? 통계적 회귀. 그쵸?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점수가 20점이 나왔어. 그 다음에 봤는데 100점이 나왔어. 그 다음 또 봐.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까? 한 70점으로 계속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회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통계적 회귀라고 얘기하는 거고, 도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측정 도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지가 내가 어떤 때는 20이 나왔어. 어떤 때는 100점이 나왔어. 근데 내 실력은 그대로야. 다만 이때는 문제가 완전히 어렵게 나왔어. 이때는 문제가 완전 쉽게 나왔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사건. 외부 사건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주셔야지. 역사 요인이라고 써요. 역사 요인. 자, 여러분, 역사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실험조사를 하면 측정을 몇 번 해요? 2번 하지. 사전 측정, 사후 측정. 1차 측정, 2차 측정 하잖아. 그런데, 자, 1차 측정하고, 1차 측정하고,
2차 측정을 하는데, 2차 측정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실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실험 외에 예상치 못한 우연적인 사건이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자, 뭐라고 할까? 수업이라고 할게. 그러면 사전검사를 하고 수업 전에 사전검사하고 수업 후에 시험을 봤어. 수업 전에도 시험을 한번 보고 수업 후에도 시험을 봤어. 그러면 수업이 있죠, 수업. 그런데 이 수업 과정이 일주 과정인데 이 사람이 목요일 날 뭘로 할까? 오미크론에 걸렸어. 그래서 수업을 못 들었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누워서 들었다거나, 등등의 어떤 집중력이 흐려졌다거나, 이런 것을 역사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사건. 자, 됐죠? 자, 그리고, 4번은 내적 타당도랑 관련이 없습니다. 무작위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작위 오류, 그 밑에다 써주세요. 비체계적 오류.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험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가 원인을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어, 이거는. 진짜 오류가 무작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 타당도와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설명력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자,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한 지 일주일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불안 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근데 처음에 몇 명이었냐면 17명이었어. 그런데 쭉 지나다가 보니까 2주에 걸쳐 2시간씩 프로그램을 했는데, 자, A라는 집단에 대해서, 자, 사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집단은 뭐냐면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한 애들이야. 근데 처음에는 17명이었었는데 애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10명으로 줄었어. 10명으로 줄었어.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검사지를 통해서 불안증의 수준을 재측정하는 사후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불안증 수준이 감소했어. 자, 그랬더니 자, 요때 실험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프로그램이 들어갔어. 프로그램 이름이 정서불안 완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때 결과하고 이때의 이 정서가 많이 좋아졌대. 불안증이 많이 없어졌대. 그럼 이게 이 프로그램 때문이었냐? 라는 것이 내적 타당성이죠. 이 프로그램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이 내적 타당성이죠. 이해돼? 그것을 침해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1번 도구 효과. 자, 도구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도구 효과는 있을 수 있을까요? 도구 효과 있을 수 있을까? 도구 효과는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 번째 줄에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검사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검사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성숙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상처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받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좀 완화가 돼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성숙 효과라는 거예요. 성숙 효과. 됐어요? 성숙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외부 사건, 역사 요인. 외부 사건도 문제에선 드러나지가 않네요. 그렇죠? 문제에선 드러나지가 않는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주 정도 시간에 누가 그 학교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거나 이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와서 사과를 해서 그래서 걔가 불안이 많이 나 이제 너 안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건 예측 못한 거잖아. 프로그램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런 사건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걔가 학교를 잘려가지고 학교 폭력 가해자가 학교에서 없어졌다거나, 그럼 불안이 확 감소되겠죠? 아니면 엄마가 어디 놀러 가서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역사 요인이 있을 수는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상실은 100% 있었습니다. 왜? 자, 연구 대상의 상실이 뭐냐면, 얘네 7명 없어졌잖아. 중도 탈락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측정했을 때 17명 측정했는데, 나중에 측정할 때 10명만 측정했잖아. 근데 이 7명이 정말 불안증이 심해서 나간 애들 수도 있겠지. 이 프로그램 받는 것 자체가 싫은 애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 거는 여러분 상실 요인이라고 합니다. 상실 요인. 상실 요인은 100%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검사지라는 표현이 있는 도구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구 효과. 그러니까 이 네 개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긴 해요. 근데 해당 사례에서 확실하게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도구 요인입니다. 도구 요인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사전 검사를 안 했어. 그럼 도구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검사지가 바뀌었어. 그럼 도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지도 안 바뀌고, 그런 거는 우리가 도구 효과. 그 다음에 여러분, 검사 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검사 요인. 검사 요인은 뭐예요? 똑같은 시험지를 했을 때, 불안 효과를 했을 때, 똑같은 시험지에다가 그걸 미리 아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연습하면 답을 알아서 점수가 잘 나오잖아. 그런 게 검사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검사 요인에 선지 없으니까. 근데 검사 요인도 있을 수 있었겠죠. 똑같은 동일한 검사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도구 요인은 그 검사 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도구 요인은 정확하게 측정 도구가 바뀌어서 혹은 측정 도구가 없어서 측정 도구가 상실돼서 생기는 요인이 도구 요인인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 검사 요인과 도구 요인은.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85번 갑니다. 85번. 자, 실험 설계에는 외적 타당도가 높다. 여러분, 실험 설계는 외적 타당도가 낮습니다. 일반화 가능성이 낮아요. 여러분. 왠 줄 알아? 얘기 한번 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활은 실험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 안에서 살지 않아요. 여러 조건 안에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여러 조건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세팅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 가능성이 낮아요. 그 얘기를 외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니은번. 유사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이 시행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유사에서는 무작위가 빠진 거라고. 자, 니은도 틀렸고. 디귿번. 사전 검사는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면서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자, 사전 검사가 내적 타당도를 위협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검사 요인. 또는 사전 검사로 하고 사후 검사를 해서 뭐 시험지가 바뀌어서 생기는 도구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는 것은 설명력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야. 독립 변수의 설명력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일반화 가능성도 낮춥니다. 왜냐하면 조사에 대한 반응성, 이거는 검사 요인이랑 비슷한 말인데, 조사에 대한 반응성.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호손 효과가 얘기했나요? 호손 효과 얘기했지. 호손 효과가 외적 타당도를 낮춘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검사를 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쪽으로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다른 곳에 적용하기 힘들겠죠. 호손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나타났던 결과를 다른 공장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사전조사에서 매우 높은 값이나 낮은 값이 응답한 경우 사후조사에서 통계적 회귀가 일어나 내적 타당도가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 맞죠? 통계적 회귀는 너무 높은 값이 나와서 여기서 너무 불안증이 한 300으로 나왔어. 불안 지수가 몇인지 나도 모르겠어. 만점이. 어쨌든 300이 나왔어. 이게 최고점이라고 한번 봐봐요. 0점에서 300점이 나와. 근데 300점이 나오면 반드시 사후조사에서는 통계적 회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단 떨어지겠지.
이해돼요? 그런 걸 통계적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디귿과 리을은 맞는 얘기죠. 돼요? 자, 여러분 조사 방법론은 외울 게 사실 많잖아요. 그죠? 조사로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해하신 다음에 외우세요. 그래야 잘 외워집니다. 47페이지 86번 가겠습니다. 단일 사례 조사. 자, 단일 사례 조사 우리 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한 편인데, 자, 단일 사례 조사에서 단일 사례 조사를 요 얘기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예.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단일 사례 조사에 대한 통계 분석.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평균 비교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향성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 트렌드. 자, 단일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 자, 개입 이전, 관찰만 하는 단계를 우리가 무슨 선 단계라고 그래요? 기초선 단계라고 하죠. 그 기초선이 안정적이면, 자, 기초선과 개입 단계의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의 평균을 통해서 통계 분석하면 돼요, 그냥. 근데 그 기초선이 불완전해. 기초성이 불안정할 때는 다 평균을 내기보다는 그냥 경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올라갔는지 낮아졌는지 정도의 경향성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 비교를 할지 경향성 접근을 할지는 기초선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번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단일 사례 조사는 개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는 데 활용된다. 맞죠? 개입 전, 개입 후. 2번 단일 사례 조사 결과 분석 방법 가운데 경향성 접근은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평균 비교 방식은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 하는 거고, 이것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시각적 분석은 기초선 단계. 기초선 단계는 뭐만 해? 관찰만 해요. 개입 단계. 개입 단계는 뭐만 해요? 뭐만 하지 않지? 관찰도 하고 개입도 하죠. 개입하면서 관찰하는 게 개입 단계죠. 여러분, 개입 단계는 개입만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비교를 못 하잖아. 개입과 관찰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서 개입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분석으로는 좋다. 좋아요. 그 다음에 자, 단일 사례 조사에서 표적 행동은 개입에 따라 변화가 기대되는 대상으로서 종속 변수가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개입을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래서 개입을 그쵸, 독립 변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독립 변수. 그 다음에 행동, 그러니까 도박을 하냐 마냐. 상담이 개입, 개입 방식 상담이었다. 그러면 상담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도박을 하냐 안 하냐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타겟팅한 행동.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도박이죠. 우리가 도박 중독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 이해돼요?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87번.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죠. 과학적 실증주의. 자, 제가 칠판에다가는 거기에 상응하는 질적 연구의 특징을 쓸게요. 질적 연구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해석주의라고 해야 돼. 실증주의가 아니라 해석주의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과관계의 법칙과 작용을 밝혀내고 가치 중립적이다. 질적 연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중심이 아니야. 뭐가 중심? 뭐가 목적이에요? 심층적 이해가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치를 중립을 놔야 돼요? 아니면 개입을 해야 돼요? 아유, 그랬어? 아유, 힘들었겠다. 막 이런 거 한다라고 그랬지. 같이 개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고요. 정답은 3번이고. 자, 4번 볼게요. 주로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한 다음에 가설을 검증한다. 자, 그거를 여러분 연역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역적. 근데 질적은 어떻게 한다? 귀납적. 자, 귀납적은 일단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귀납적은 가설을 세우지 않고 뭐부터 해요? 이론을 세워 관찰부터 해. 관찰부터 해. 그리고 나중에 관찰의 결과를 정리하죠. 연역적은 반대지. 이론을 먼저 세워. 그때 이론을 가설이라고 하는 거야.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연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88번 가겠습니다. 88번. 자, 1번 볼게요. 1번. 자, 여러분. 브래들쇼의 욕구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오르는 것은, 자, 실제 욕구를 위한 구체적 행위, 서비스의 수요, 그래서 참가 신청 인원, 그 다음에 서비스 참가 인원, 이런 걸로 보는 건 표현적 욕구. 표현된 욕구, 표현적 욕구. 자, 그 다음에 특정 집단 구성원의 욕구와 비슷한, 왜 고양시에선 서비스 해주는데 파주시에선 안 해줘? 왜 일산에선 해주는데 덕양구에선 안 해줘? 이런 거를 비교적 욕구. 그 다음에 욕구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느낌. 자, 감지적 욕구. 전문가의 규정, 규범적 욕구. 정답은 4번. 자, 브래드쇼의 욕구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설명했어.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집단 구성 간의 활발한 토의와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맞아요. 그래서 막 그냥 자유롭게 막 얘기하게 내비둬.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걸리기만 걸려라 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사 결과에 외적 타당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그룹이에요? 포커스 그룹이죠. 초점 그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는 PGI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지, 제한되지. 그러니까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 거기다 쓰세요.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은 낮다.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은 낮다. 디귿. 응답자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델파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델파이. 델파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응답자들을 통제해. 통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사자의 통제하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중에 다를 보내지 않고 중요한 의견만 보내고 막 이렇게 통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하게.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직접 대면 관계 없이 반복적 의견 개진 방식으로 합의적 견해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이것도 델파이. 자, 여러분, 디귿과 리을은 델파입니다. 델파이. 델파인데 디귿은 굳이 델파이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디귿은. 뭐 그냥 실험법이어도 되고 질문지법도 어쨌든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근데 델파이의 특징이기도 해. 근데 리을번은 확실히 델파이예요. 델파이. 델파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되죠? 자, 여러분. 델파이 기법 90번 1번 갑니다. 기존에 공인된 2차 자료를 소재를 파악하고 자, 여러분.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여러분. 1차 자료라는 것은 해당 연구, 해당 조사를 위해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관찰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1차 자료예요? 2차 자료예요? 1차 자료지. 내가 설문지를 돌려서 자료를 수집했어. 1차 자료야? 2차 자료야? 1차 자료죠. 면접도 마찬가지고 다 1차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 내가 어떤 문헌을 보고 자료를 수집했어? 신문 기사를 보고 자료를 수집했어?
남들이 해놓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했어. 그런 것을 우리가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미 수집된 자료를 해당 연구에서 활용하면 우리가 2차 자료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1번. 기존에 공인된 2차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그 다음에 2번. 지역사업의 현재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실태 자료. 자, 여러분, 서비스 실태 자료를 지금 이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근데 그 실태 자료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은 2차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델파이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야. 델파이는 전문가들에게 직접 질문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자료를. 1차 자료예요, 1차 자료. 3번. 이건 뭐 서베이죠, 서베이. 4번. 자, 나왔습니다. 전문가 키워드 나왔고, 반복적 과정 키워드 나왔고, 합의된 의견. 자, 추가적으로는 뭐 익명성.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익명성이고,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델파이가 익명성이 있다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 뭐를 주지 않기 위함이에요? 집단의 압력을 받지 말고 네 의견을 얘기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5명이 어떤 의견에 찬성해요. 그럼 뭐 굳이 나는 다른 의견이 있어도 얘기 안 하겠지. 근데 델파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자, 익명성을 지킨다는 것은 뭐를 안 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완료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견을 듣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가 없잖아. 그냥 자기 얘기는 쭉 할 뿐이지. 조사자가 통제하면서 쭉 끌고 갈 뿐이지. 그치? 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자, 시간적 효율성은 뭐가 높아요? FGI가 높겠지. 델파이 기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의견 내용 받아가지고, 메일로 받아가지고, 다시 보냈다가 또 받아가지고, 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 91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 유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진행 중, 밑줄. 형성평가죠? 프로그램 진행 중에 또 그 줄 끝에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이 종결된 다음에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총괄평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평가가 잘 내려졌는지를 평가하는 평가를 메타평가라고 얘기해요. 평가에 대한 평가. 메타평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 끝났고, 자, 여러분, 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실천론, 맞나요? 다음. 네, 실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천론 들어갈 텐데. 자, 56페이지. 103번. 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103번까지만 할 테니까, 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찍고 뭐 이런 거 좀 배워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지금 빨리 쉬었다가 한 20분 있다 시작할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복습하고 계세요. 한 50분 정도에 시작하겠습니다. 50분 정도에. 네. 끊었다 하겠습니다. 자, 네, 같이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했거든요. 이게 내 자꾸 생각만 적어놔가지고 하면 돼. 이대로 하면 돼. 생각만 좋은데. 자, 승현아, 한 번만 다시 나도 한번 보여줘. 촬영한 SD 카드를 리더기에 장착한 후. 이거 수업은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요, 좀한 20분씩을 했어. 응. 그래서 촬영한 SD카드 가져와서 이렇게 그래서 미디어 파일 그래서 가져올 걸 선택하신 다음에 가져오기 하는 이게 내장하드의 실시간 폴더. 네. 오늘 밑에 거. 밑으로 들으시면 오늘자, 당일 날짜 네네.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비메오에 업로드. 네네. 근데 이름을 바꾸시고 업로드 하시는 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네네. 그럼 그때 안 적어도 되니까 그래서 강의 촬영실 그리고 여기서 아예 바꾸는 게 편하게. 사회복지요. 는 그냥 그 이 전 강의 보시면 이렇게 1375 다음 1교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예상 문제 아닐걸? 그거 뭐야? 행정법이야? 네, 행정. 행정법.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가지고서 바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비메어로 올리시면 되는데 그래서 비메어 들어오셔서 비디오 누르시고 해당 이랑 감옥 다 만들어 놨어. 네. 그 행정법 예상법 기억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업로드 된 거 들어가서 어드밴스드 누르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이 상태로 업로드가 될 텐데 여기서 이 양식대로 과목명 대괄호 안에 써주시고 띄어쓰기 하시면 되고 여기서 썸네일도 바탕화면에서 강의 썸네일 업로드 하시면 돼요. 사회복지도 똑같은 걸로 하면 돼? 네. 세이브 하시고 여기서 그냥 링크 가져오셔도 되고 여기 나가셔서 그 업로드한 거 그냥 카피 링크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링크 복사한 거를 공식 패스에 올려야 되니까 공식 패스 들어가셔서 글쓰기 누르신 다음에 이거 삽입 더보기 동영상 삽입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 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양식대로 과정 이거 대화라는 과정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 문제 넣으시고 237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이게 1교시를 올린 거고 이걸 4교시 하면 이거 4번 반복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 올리셨으면 강공방까지 들어가서 이거 나머지를 다 올리신 다음에 여기도 폴더가 있거든요. 해당 폴더에 그냥 가셔서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드래그해서 올리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거 포맷 다 올리셨으면 SD카드 가셔서 H 드라이브 누르셔서 우클릭하시면 되거든요. 포맷 클릭하시면 바로 포맷. 그럼 다 비워져? 네. 우클릭 포맷. 우클릭 포맷.